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성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투자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트코인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들이 올해 취업을 해서 이제 쥐꼬리만한 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뉴스만 듣고 있다가 제가 한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들 계좌가 오픈돼 있으니까 저기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투자를 해봐라.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관심 갖고 그 덕분에 이제 뭐 정보도 아들한테 얻고 하면서 일종의 소통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거 원래는 이제 대학교 아들이 입학 갔을 때 제가 5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주식 투자 해봐라. 다 까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해봐야 되거든, 남자는요. 그래야 세상을 알고 경제를 이해를 해요. 제 경험담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참고로 저는 85년 서울로 왔죠. 서울로 와서 86년도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제가 그 가까운 미아리 럭키증권 지점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없겠지만 거기 가서 수업 시간에도, 그러니까 수업이 없는 날은 거기 가서 전광판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운이 좋아서 87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아마 1000포인트가 처음 넘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렇게 쭉 해서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아마 90년대쯤에 제가 집에서 물론 이게 종잣돈을 보내주고 보내준 돈 합쳐가지고 제가 방배동에 단독 주택을 샀어요. 순수하게 제 돈만 갖고 산 건 아니겠죠. 제가 투자한 거에다가 아버지가 보태서 같이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85년도에 서울 왔던 게 행당동, 지금도 아마 개발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상하방에 600만 원 전세였거든요. 전세였고 86년도인가는 제가 사당동에 부모님이 올라오시면서 스물주기 돼가지고 올라오시면서 2,650원에 2,650만 원 분양하던 거를 2,500만 원에 분양 샀어요. 아파트를 흥정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법대생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감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뒤에 90년도에 이사를 왔으니까 방배동으로 90년대인가 89년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그 정도에 온 것 같고 이 무렵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2002년 금감원 들어갈 때까지. 이때 제가 수익금 한 번 어떤 종목 팔아가지고 수익금 나온 걸로 제가 그 기억이 났던 게 법무부에 제가 있을 때인데 그때 3급, 그러니까 검사는 3급이거든요. 검파사 3급인데 부의사관인데 그때 연봉이 아마 3,800만 원 이때쯤 됐을 금액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많이 올린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때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순수하게 수익금으로 카니발 그때 2,600만 원으로 기억을 해요. 2,600만 원으로 제가 차를 샀던 기억도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틈틈이 해서 이렇게 벌어고 금감원에 가면 취직 잘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어뒀던 게 그 당시에는 통신주가 한참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KTF 4만 6천 원인가 제가 사놨거든요. 한 거의 만 주가량. 그래서 사놓고 이제 들어가면은 투자를 못하니까 팔 수가 없으니까 딱 했는데 16만 얼마까지 갔어요. 16만 한 4천 정도 간 것 같은데 이때 팔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때 왜 못 팔았냐? 한 번 사면 못 파, 한 번 사면 한 번 팔아버리면 다시는 못 파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금감원에 재직하는 동안은.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금감원 들어간 게 그다지 아름답지 않는 추억이 돼버린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그 전에 돈을 투자를 해서 많이 벌고 있었는데 들어가면서 투자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왜 못 팔았냐? 그때 SKT가 아마 200만 원 넘고 그랬을 거예요. 250만 원인가 아마 하고 그랬을 때 이게 50만 원 간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못 판 거예요. 16만 원일 때. 이때쯤 팔고 싶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안 팔고 쭉 밀려다가 그래서 퇴직할 때쯤 이제 제가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퇴직할 때쯤 이때 4만 뭐 7천 8천 원 떴돈이랑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KT하고 합병하면서 가격이 또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제가 이제 하나금융연구소에 있을 때 미국 서브프라임 목이 생기면서 이때 제가 증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거죠. 업무 차원에서 건강성 워크숍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6년도 이후부터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때 주식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는 투자를 안 했어요. 2006년도 이후로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죠. 마침 이때 또 저희 방배동이 재건축되면서 단독주택을 팔고 오면서 그 종잣돈이 생겨서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오늘날 저의 재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저는 투자였어요. 급여는 이제 저희 가족도 많고 부모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걸로 제 재산에 미천은 투자했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와 부동산, 물론 부동산 최근이지만 그 전에 거의 한 20년 이상을 저는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아들에게 500만 원 줄 테니까 너도 투자를 해봐라. 여기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남자는 이 부동산을 주식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제안했던 건데 거절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하고 있다고 하길래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다고 하고 또 무슨 삼성전자도 사놨고 뭐 일부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를 기특해서 제가 한번 나도 비트코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많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참고로 제가 이 책 보이시죠? 이게 제 친동생이 여동생이 쓴 거예요. 뭐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제가 내용은 보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초대를 저를 했어요. 뭔 초대했냐면 비트코인을 그 당시 이게 2019년도 책인 2019년 3월에 오픈된 건데 그 전에 초대했으니까 이 2018년도 가을이는가 쯤 됐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쯤 그때 아마 이때쯤 300만 원 맞아요. 이때 한 3, 400만 원 전후였어요. 비트코인이. 그런데 이때 투자를 하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미친 척하고 한 1억만 투자해놨으면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7천만 원 됐잖아요. 7,600인가 갔었죠. 안 팔고 있었더라면 거의 한 17배 수익이 나는 거죠. 1억 투자했으면 17억, 2억 투자했으면 34억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한 번의 기회를 또 놓친 게 뭐냐면 아까 코스닥 볼 때 골드뱅크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골드뱅크라는 종목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1,000원인가 했었어요. 근데 이게 6만 원 가더라고요. 6만 원. 그 회사가 존재 안 존재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1,000만 원 정도 미친 척하고 투자했으면 6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 98년도니까 큰 돈이죠. 그렇죠?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이때쯤인데 어쨌든 이런 두 번의 기회를 놓쳐서 좀 아쉽긴 해요. 앞으로도 동생이 한 번 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을 이제 여러 개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안정적인 재산에 재테크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재산 재테크도 나이와 시간에 비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와 종잣돈에 비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하고 주식하고 그다음에 돈이 좀 쌓이면 그 다음에 부동산 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순서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비춰봐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시대로 가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재테크는 이렇게 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테크에 또 관심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팔자소가이다. 제가 동양학을 하고 있으니까 팔자에 따른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의 성격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사주가 다 편재예요. 편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동양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자 나머지가 편재와 정재가 나는데 정재는 뭐냐면 바른 재물이죠. 바른 재물이니까 뭐야? 그냥 정직하게 번 돈이야. 따박따박 월급 받는 그런 거. 자기가 노력해서 따박따박 받는 그런 돈이 정제돈이에요. 그 사주에 정제만 있으면 이런 분들은 정직하게 월급을 통해서 월급 벌어야 되는 거고, 편제가 있으면 뭐냐면 약간 횡재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잘못되면 폭락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편제만 두 개 있거든요. 정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아들은 정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합을 해서 지지합을 해서 이 편지 성향을 띠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는 무관사주거든요. 무관사주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아들은 그래도 관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정관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정해져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몇 가지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그럼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크게 까먹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본 게 뭐냐면 제가 주말에
주말에 투자했던 종목이 이더리움이었거든요. 이더리움이 420만 원대에서 원래는 제가 418만 원에 아들에게서 이제 아들한테 빌려준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418만 원에 사라. 418만 원 살았던데 더 떨어질 거래요. 그래서 아닌데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늦게 샀어요. 420만 원에. 그리고 주말에 올랐죠. 주말에 올라서 480 정도에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빌려준 돈으로 158만 원, 약 160만 원 이익을 본 거고, 엄마가 빌려준 돈으로 뭐 한 60만 원 이익 본 거 같고, 엄마 지돈이랑 합쳐서 이렇게 해서 아마 자기가 번 돈, 그동안 번 돈에서 300 정도 다 해서 토탈 한 3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금은 다 빼내고 이제 번 돈만 갖고 해라. 그러면은 어차피 수익 난 거 갖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망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재테크라는 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요즘 젊은이들을 옥죄고 있는 게 이 재테크잖아요. 재테크. 근데 이 재테크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우리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직업을 먼저 가져야 되고 직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직업을 하시고 짜투리돈 정말 여윳돈 갖고 하시면 돼요. 자 개인이 주식 투자해서 성공해서 먹는 확률은 몇 프로 안 된다고 봐요. 2%다 2% 정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과장되게 막 선전을 하면서 돈 너도 당신도 떼돈 벌 수 있다. 당신도 뭐좀 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돈 날려요. 우리가 재물에 대한 생각은 정직해야 돼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아는 지식만큼 버는 거지. 그냥 횡재수로는 로또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종잣돈을 무한대로 쏟아 부어야 된다. 그래서 가끔 뭐냐면 뭐 다단계라든가 이런 데서 얽매여 가지고 자기 돈을 엄청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도 한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별별 거 해봤는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증권방송에서 5월 95만 원 주고 종목을 찍어줘요. 매일 이거 해봤거든요. 벌 때는 한 번 벌면 막 3천만 원도 벌어요. 3, 4천도 벌고 또 이럴 때는 막 이 정도도 있고 그래서 한 달간 딱 결산해 봤더니 거의 똔똔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럼 뭐예요? 누구만 준이란 거죠? 증권방송만 준이란 거예요. 95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해서 요즘도 가끔 보면은 그 증권 종목 추천하겠다고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신 열심히 해서 보시라고 나는 괜찮다고 이제 돈은 그렇게 안 벌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고 걸 떠나서 이제는 이런 거 해봐야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투자할 때 전부 전체 명심해야 될 게 첫 번째 전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고 정보도 얻고 수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패턴이 안 맞다. 패턴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중독되면 안 되죠. 우리가 패턴이라고 좋게 얘기해서 패턴이고 사주를 이야기하면 자기 사주를 보면 자기 재테크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나게 나오거든요. 무죄사주. 돈이 없는 사주인데 무죄사주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은 간절하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언니 오빠 또는 뭐 부모님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폭망하는 순간이에요. 가족 전체가 폭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으로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 되지. 세상에 가끔 뉴스 보면 그랬죠. 가끔 수익률 뭐 50% 주겠, 100%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 돈만 투자하면 좋은데 옆에 엄마, 아버지 돈 빌려다가 전부 거기다가 몰빵을 해요. 사기 맞고 도망가고 집안은 폭삭 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투자는 절대 공짜가 없다. 정직하게 해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이 비트코인 숫자, 이 현혹 이런 것에 지금 빨간색, 파란 것에 막 일희일비 하신 분 있어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주식 투자 거래 패턴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주식도 3일 거래였고 공매도라는 것도 없었어요. 지금 공매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파생상품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까지 생겼잖아요. 이건 누구냐면 금융에 정통한 사람들한테 좋은 거고
특히 그 조직 기관 투자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개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물 위주로 구매를 거래하셔야 되는데 특히 비트코인을 보니까 이거는 현물도 아닌데 이 거래 시간도 제한이 없을 뿐더러 이게 너무 거래가 이게 좀 일반 그 실물 기업보다 더 자산가가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투기성이 있겠구나. 근데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즐기시면 돼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돈 따먹으면 되거든. 남의 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돈 따먹기 쉽지 않다. 그래서 남의 돈을 따먹으려다가 자기 거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빵하면 안 되고 거기에 내가 잃어버려도 될 만큼.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1,000만 원 주면서 이거 다 잃어버려도 된다. 옛날에 대학교 때 입학할 때는 500만 원인데 이제 1,000만 원 주면서 이건 다 잃어버려도 되니까 믿고 투자하니까 처음에 돈 준다고 하니까 손해 나면 어떡하냐서 괜찮다. 손해 나면 내 책임. 이익 나면 너 70% 먹고 나 30% 주라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것도 그냥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심시키고 마음대로 투자해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 다행히 이게 운이 이더리움이 올라줘가지고 한 16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겨서 이거를 이제 수업료로 아들 주고 제 돈은 빼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도 경험 삼아서 이 비트코인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자, 투자는 시기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비트코인, 종잣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비트코인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에 노인들이 합류하면 안 되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잘 없어요.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다. 젊은 친구라고 해서 다 이게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패턴이 안 맞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번번이 깨진다. 그러면은 접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신간은 편해요. 자기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빼고 제 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지금 번 것 같아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별로 번 게 없고 그냥 내 시간만 뺏기고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다라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이 비트코인 제가 짧은 기간이나마 한 3, 4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비트코인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턴을 움직이고 거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개인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을 했으니까 전에 대한 수업료 160만 원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이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생겼겠죠. 남 이제 지금은 이제 기회가 되면 짬으로 그냥 뭐 한 몇백 넣어놓고 없어도 되는 돈을 생각하고 그냥 틈틈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볼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트코인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되겠죠. 어떻게 될지. 근데 이런 것을 맞들이면 주식이 재미가 없겠죠. 주식은 또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다음 주식에 또 맞들이면 부동산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부동산도 핫한 곳을 고르면 괜찮은데 또 이건 또 종잣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쩔 수가 없죠. 대출까지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일단은 재테크 순서가 이렇게 간다. 그리고 그 재테크 함에 있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짤막한 비트코인 투자 경험담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행설수설 제 개인적인 투자 경험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